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오늘은 리그1 세리에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 로리앙. 스트라스부르는 강공 상황에서의 플랜에서 로리앙의 롱킥 위주 역습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플랜은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며, 결국 로리앙의 역습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턴오버를 상대 진영에서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찬스를 가져가는 것도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로리앙은 지난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빅찬스를 4번이나 만드는 등 상대의 압박을 이용한 공세가 제법 잘 통한 경기를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도 슈팅을 허용하는 등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 상황이었고,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기는 시도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운더볼 상황에서 압박을 유리하게 풀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상성에서 좋아 보입니다.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과 역습의 시작을 막거나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로리앙의 수비적인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이고, 로리앙이 상대의 압박을 모두 무력화를 시킬 정도의 온더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스타드렌 대 클레르몽. 스타드렌은 클레르몽을 상대로 생각보다 압도적인 전적을 기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당한 2번의 패배는 모두 원정에서 당한 것으로 홈에서 강하다는 렌의 특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클레르몽이 적극적으로 중앙 싸움에 나서는 편이라 상성에서 썩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클레르몽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클레르몽은 점유와 점진적인 전진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팀이나 상대의 압박을 만나면 공이 측면으로 흐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은 냉정하게 좋은 스타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렌과의 압박 싸움에서도 주도권은 상대에게 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는 다실점도 꽤나 허용을 자주 했습니다. 경기는 렌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르몽을 상대로도 홈에서 강하다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수 있으며, 물론 클레르몽이 점유나 중앙 싸움에서의 적극성을 띠고는 있어 렌 입장에서 까다로운 상대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클레르몽이 정작 박스를 타격하는 공격 능력은 떨어지는 팀입니다. 모나코 대 툴루즈. 모나코는 골로빈과 베네데르가 모두 징계로 빠진 상황이 아쉽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나미노와 발로건이 대체자 역할은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원정이라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실점률 때문에 공격이 커버하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상황일 테지만, 홈에서는 10경기 9골로 상당히 좋은 실점 커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툴루즈의 현재 문제는 에너지 레벨에서의 난조, 경기마다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서 승부를 하는 것이 잘 통하는 시간대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 중후반부터 힘이 빠지는 양상이 너무 잦은 상황입니다. 결국 후반에 무너지면서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난조가 심하고 상대의 공격 전력이 정상적이었다면 대량 실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매치업이었습니다. 경기는 모나코의 승리가 기대됩니다. 툴루즈의 페이스 저하는 경기마다 나타나는 편이고 유럽 대항전 경기까지 치른 상황에서는 이 난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쳐야 할 것이며, 모나코의 핵심 전력 공격 자원 이탈이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지만 대체 제자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보여주는 편입니다. 몽펠리에 대 메스. 몽펠리에는 강등권 코앞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기를 지면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몽펠리에의 플랜은 승점을 따오는 실리적인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메스가 생각보다 수비 상황에서 저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며, 몽펠리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몽펠리에가 득점력을 쉽게 투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스는 원정에서 매우 약하기는 하지만 마르세유 랑스 리옹과 1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접전의 양상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점유가 30%대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활로를 뚫어줄 최다 득점자 잘로우도 없는 상태이며, 일단 현재로서는 공격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비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는 두 팀이 모두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해볼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유리한 쪽인 몽펠리에도 강등권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 것이 유력하며 전반적으로 지루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랭스 대 랑스. 랭스는 생각보다는 지난 경기 약점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이스 이토의 폼은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 경기 23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팀의 기대 득점은 0점대였고, 압박을 하는 것이 역습 성향의 팀에게 빅찬스를 꿰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랭스가 수비적으로 중앙에서의 거친 플레이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랑스를 상대로는 최근 1무 4패로 좋은 면모는 아닙니다. 랑스는 주중 경기의 여파로 인해서 압박의 질이 올라간 장점이 어느 정도는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압박을 푼 상황에서는 스트라스부르를 3대1로 격파하는 등 공격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보여준 경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압박의 질이 떨어져서 수비적으로 난조를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더라도 랭스의 약점은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이 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을 듯합니다. 경기는 랑스가 압박의 질을 유지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승리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랭스의 약점이 지난 경기에서 드러난 것도 간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수비적인 부분도 랭스의 공격이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 머무르는 성향이 강해서 수비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입니다. 브레스트 대 마르세유. 브레스트는 마르세유를 상대로 상성에서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2승 1무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일단 중앙에서의 압박과 거친 플레이를 동반한 수비가 좋은 편이고 상대가 주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는 점은 카스티오에게 자유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스티오가 골을 넣는 능력도 있지만 찬스메이킹을 리그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골을 도와주는 능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됩니다. 가투소 감독이 활동량을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체력적인 문제와 수비에서의 불안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리트가 보여주는 창조성이나 기술이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볼을 끄는 특성이 브레스트의 중앙 압박에 무력화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는 브레스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마르세유의 특성 때문에 체력이나 수비적인 양상에서 불안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브레스트의 압박이나 상대 공격수의 퀄리티를 제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르세유의 중앙 플레이메이킹도 템포가 느리고 공을 끌 수 있는 하리트의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라치오 대 볼로냐. 라치오는 상대가 바이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적인 우위를 가진 상황에서도 PK 한 방으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는 등 공격진이 응답을 잘해주는 경우는 아닌 상황입니다. 챔스에서야 보수적인 운영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라치오가 올 시즌 단단함을 보여주는 팀을 상대로는 중앙에서의 볼 순환이나 찬스메이킹도 잘 보여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볼로냐는 원정에서 살레르니타나에게 2대1로 신승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단단함이라는 키워드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닌데 원정에서 유벤투스, 밀란, 인테르를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볼로냐가 원정에서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원정에서 11경기 11골로 홈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나는 공격진은 볼로냐의 고민입니다.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라치오가 볼로냐 같이 중앙에서의 힘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공순환과 공격진의 부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볼로냐도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절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강호들을 상대로 무승라도 건지는 역량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엠폴리 대 피오렌티나. 엠폴리는 이상하게 엠폴리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오히려 2승 2무 1패로 엠폴리가 앞서는 양상이고 일단 엠폴리가 올 시즌 수비적으로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피오렌티나에게 다득점을 허용한 것은 18년이 마지막입니다. 생각보다 최근 실점 통제력이나 주로코우스키의 입단 이후에는 공격력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1월부터 페이스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5대1로 이긴 프로시노네와의 대결을 제외하면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가 문제라는 인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지 못한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끌려다니고 있고 공격수 역량이 부족한 팀의 특성상 피오렌티나가 이를 만회하지 못하고 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엠폴리의 상승세나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최근 좋은 성적과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디네세 대 칼리아리. 우디네세는 후방에 인원을 많이 두고 상대와 비벼버리는 양상에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격에 투자가 되는 인원이 적다는 점은 약점입니다. 애초에 홈에서도 40%를 겨우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상당히 보수적이고 저득점 양상으로 게임을 몰아가는 것이 특징인 팀이기도 합니다. 칼리아리와의 대진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높게 가져가는 편은 아닙니다. 칼리아리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믿으면 안 되는 팀입니다. 일단 섬 연고지 팀이라는 약점이 꽤 두드러지게 나오는 편으로 체력을 원정 이동해서 소모를 하는 탓이 큽니다. 홈에서는 중하위권을 상대로 비비면서 승점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 종종 나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제법 홈과 원정에서의 버티는 힘에 대한 역량 차이가 너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디네세가 공격적으로는 홈에서도 어드밴티지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칼리아리가 보여주는 원정에서의 퍼포먼스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이 원인입니다. 에너지 레벨을 이동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칼리아리가 보여주는 경기력과 수비의 차이는 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시노네 대 AS 로마. 프로시노네는 홈에서 매우 강한 유형이나 로마를 상대로는 오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힘으로 지공 성향을 보여야 경기가 풀리는 편인데 로마의 압박이나 최근 보여주고 있는 중앙 중심의 플랜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의 체력적인 난조를 감안해야 하나 프로시노네도 수비적으로는 슈팅을 너무 많이 주는 편이라서 한 두 골 가지고는 승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로마의 리스크는 체력. 강력한 압박과 중앙에서의 밀집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테르전에서 수중전 때문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디발라의 스탯 생산력과 데로시 체제에서 경기 영향력과 포인트 정립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펠레그리니의 폼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프로시노네의 플랜은 로마의 전방 압박 스타일에 먹히기 쉬운 구조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로마의 경우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압박 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디발라와 펠레그리니의 폼 상승과 함께 프로시노네도 수비적으로는 슈팅을 매우 많이 준다는 단점을 저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몬차 대 AC 밀란. 몬차는 밀란에게는 아주 약한 편이었습니다. 몬차의 강점은 중앙에서의 견고함과 수비에 있었는데, 밀란을 만나면 그 수비가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편이며 잘 지는 팀이 아니지만 잘 이기는 팀도 아니라는 호평도 있을 만큼 득점력이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라서 수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몬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밀란의 공격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호들을 상대로도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옵션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루의 연계와 매냥의 롱킥, 테올레앙의 콤비네이션이 모두 유효한 옵션입니다. 그나마 라인 간격 유지가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몬차를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큰 수비적인 리스크도 없습니다. 밀란이 몬차를 상대로는 상대의 강점인 수비와 압박을 분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전력이며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패가 매우 많은 상황이고, 라인 간격 유지라는 면모도 몬차의 공격력을 생각한다면 큰 리스크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